12살 때부터 한인기업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했던 아이가 국회의원이 되어 10여 년간 국정활동을 한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함다니는 인도네시아 오지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였는데요.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함다니가 살고 있는 오지의 마을에 한국인들이 합판 공장을 만들기 위해 밀림을 뚫고 들어왔고, 그렇게 함다니는 한국인들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밀림을 뚫고 오지 마을까지 들어온 한국인들은 함다니의 집을 임시 사무실로 빌렸는데요. 당시 12살이던 함다니는 그때부터 한국 기업인 코린도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코린도 그룹은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해서 설립한 기업으로 목재, 제지 등 30여 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한국계 대기업인데요. 그런 만큼 함다니는 어릴 적부터 많은 한국인들과 부딪히며 성장했습니다. 함다니가 살고 있던 마을은 오지 중에서도 오지에 있었던 만큼 주민들이 대부분 농사, 낚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함다니의 꿈 역시도 마을 안에서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한인기업의 등장은 함다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함다니의 꿈이 오지의 마을을 벗어나 세계로 향하게 된 것이죠. 함다니는 이를 곧잘해서 한국인들의 합판 선적을 도우는 등 심부름과 허드렛 일을 하며 몇천 원씩 받은 팁을 학비에 보태며 생활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가끔 꿀밤을 맞고 꿀통 소리도 들었다고 하니 더욱 정겹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소년인 함다니가 한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함다니는 윗사람은 뒷짐을 진 채 지시만 하고 아랫사람이 일을 다 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임원이 원목을 강물에 띄워 끄는 배를 직접 몰고 윗사람이 손수밥을 해먹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았고, 거기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함다니는 한국인과 현지 직원 간의 갈등이 생기면 달려가 상부에 보고하고 어른들을 데려와서 상황을 해결하는 등 중재의 기술도 어렴풋이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함다니는 한국인을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고, 나중엔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 붙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함다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코린도에서 심부름을 하며 학비를 지원받았고, 상경한 뒤에도 코린도에서 근무하며 대학 공부를 마쳤는데요.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한 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성장한 함다니는 코린도를 나와 외국인들의 비자 수속이나 회사 설립을 돕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독립했습니다. 오지 마을에서 자라 마을 외에는 다른 꿈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함다니가 세상 밖으로 나와 큰 꿈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함다니의 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후 인도네시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자 함다니는 정치에 몸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자리 잡은 함다니 의원은 한국 기업과 함께 성장한 만큼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019년 당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경제보복을 시도하자 함다니 의원은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에게 한국 수출 제한을 반대한다며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하는 등 한국을 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0여 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함다니 의원은 한국 덕에 국회의원이 됐다며 한 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최상의 합판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는 한국인들을 보고 느끼면서 참 많이 배웠다고 말했고, 또 오지 중에 오지 마을에 공장이 세워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학교가 들어서는 모습은 그 자체가 역동적인 스승이었다며, 시골에서 만든 제품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수출되는 게 어린 나이에도 제 일처럼 자랑스러웠다고 말하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들을 볼 수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함다니 의원은 아직까지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코란도 그룹 건물을 가끔 들린다고 합니다. 함다니 의원은 수교 46년째인 양국은 형제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등의 소임을 맡아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는데요. 한국일보 고찬유 특파원이 함다니 의원의 집에 초대받아 방문했을 때에는 그의 집에서 한국어 공부를 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실엔 여소야대, 국회의원 등 우리말을 직접 한글로 쓴 대형 연습장이 군사작전 차트 마냥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단점을 묻는 조심스러운 질문에서는 함다니 의원이 나 자신은 괜찮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인들의 열정이 가끔 소통 부재로 이어진다고 말했는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46년 교류 역사의 아름다운 산증인인 함단이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편만은 아닌데요. 인도네시아가 경제사정 악화를 이유로 전투기 개발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의 공동개발국으로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 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 2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8,316억 원 가운데 2,272억 원만 납부하고 6천억 원가량을 연체 중이기 때문인데요. 시제기가 출고됐지만 아직 비행도 하지 않은 만큼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발을 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었습니다. 다행히 인도네시아의 장관이 방한을 하여 긍정적인 말을 남겨 이 같은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데요. 함단이 전 의원이 아직 국정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함단이 의원의 입장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을 많이 찾고 K-팝과 드라마 등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한국 관광을 못하게 되자 자국 영토의 북촌 한옥마을을 그대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기와집부터 장독대, 한글 간판 등 정말 한옥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 또한 대여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관광단지의 소장은 K-팝과 한국 드라마 팬들이 한국에 가지 않아도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다른 곳에도 한국을 모방한 공원이 있지만 우리 공원은 치탄 두이강 덕에 한국 분위기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가슴으로 쓰는 기사는 가슴을 울린다는 소신을 가지신 한국일보 고찬유 기자님과 인도네시아 함단이 전 의원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